자, 일단 항등식 기본적인 것부터 좀 해볼게요. 오케이? 항등식입니다. 항등식. 나머지 우리 좀 짜보자. 그럼 항등식은 뭐냐? 자, 일단 등식이 뭐야? 등식은 등호로 연결이 되어 있는 식이죠. 그죠? 네. 자, 그럼 항은 무슨 뜻이야? 항상 할 때 그 항자예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always, 그지? 그러면 항등식이란 건 뭐냐? 항상 등식이 성립한다.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항등식이라고 부른다. 오케이? 자, 그러면 항상 성립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자, 요거를 표현하는 다른 말 몇 가지만 한번 알아보시면, 자, 첫 번째, 모든 항등식이랑 똑같은 말이야. 오케이? 자, 모두의 뜻이 없어.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한다라고 하면 이거 항등식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또 똑같은 말이 뭐가 있냐?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한다. 이것도 항등식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네. 그냥 외우세요. 용어는 아시겠죠?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또는 또 뭐도 있냐면 x의 값에 관계 없이 성립한다라고 하면 이것도 항등식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그다음에 여기 뭐 맨 마지막에 있는 어떤 x의 값에 대해서 이건 별로 안 중요해요. 잘 안 나 실제로. 자, 요 세 개가 여기다가 이제 이게 x에 관한 항등식이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고 이게 문제나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한다라고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예를 들면 ax 플러스 b가 a 프라임 x 플러스 b다라고 했을 때 x에다가 1을 집어넣어도 성립하고 2를 집어넣어도 성립하고 3을 집어넣어도 성립하고 4를 집어넣어도 성립하고 루트 2 같은 아무런 숫자를 다 집어넣어도 성립을 한다 안 한다?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게 아무 숫자나 집어넣어도 성립을 해주려면 좌변과 우변이 어떻게 생겨야겠어? 당연히 같아요. 완벽하게 똑같이 생겨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x 플러스 1이랑 똑같이 ax 플러스 b가 항등식이래요. 그럼 a는 얼마여야 돼요? 1이요. b는 1이요. 그래야 좌변과 우변이 완벽히 똑같이 생겼을 때.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이게 항등식입니다. 그냥 왜 항상 성립해? 그럼 좌변이 우변이 똑같이 생겼으니까 항상 성립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이게 항등식인데 그럼 항등식은요 방금 말했다시피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하고 임의의 실수 x에 대해 성립하고 x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그랬잖아. 그지? 자, 그러면 이거를 첫 번째 방금 전처럼 양쪽이 완벽히 어떻게 생겨야 한다? 똑같이 생겨야 한다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양쪽이 똑같이 생겼다. 그래서 개수들을 내가 비교하겠다 해서 개수 비교법이라고 불러. 개수 비교법. 이거는 용어니까 외우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만약에 1이 이게 좀 더 뒤에 복잡하게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막 이런 게 있어. 그지?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친구를 어떻게 풀 수도 있냐면 조금 더 복잡하게 봐. a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b x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겼다고 쳐볼까? 10까지 필요한가? 10까지 해보자. 오케이? 자,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쳐보자. 자, 그러면 우리가 물론 첫 번째 개수 비교법처럼 얘가 x에 관한 항등식이에요. 만약에 그러면
얘 전개한 거랑 얘 전개한 거랑 양쪽이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렇게 풀어도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죠? 그런다고 인생 어떻게 되진 않습니다. 그죠? 근데 이거 전개하는 게 좀 짜증나 안 짜증나? 짜증나죠. 일일이 전개하는 게 조금 짜증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한다 그랬지. 그럼 여기 x에다가 0을 집어넣나 1을 집어넣나 루트 1을 집어넣나 다 성립을 해야 안 해? 한다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양변에다가 x에다가 왠지 뭘 대입하면 조금 편하게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을까? 그렇지. 1 대입하면 왜? 이거 0돼서 사라지고 이거 0돼서 사라지고 얘도 0돼서 사라질 테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럼 뭐만 남아? 여기에 1 집어넣으면 4a 플러스 c가 얼마다? 0이다 라는 것만 남습니다. 맞죠? 자, 두 번째 또 얼마 집어넣어보고 싶어? 마이너스 1 한번 집어넣어보고 싶지 않니?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1 양변에 집어넣으면 이쪽은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4 이쪽은 얼마가 돼요? 이거 0 돼서 사라지고 요것만 계산하면 마이너스 2b 플러스 c는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숫자를 여러 개 대입해서 연립해서 a, b, c를 찾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이건 그냥 내가 숫자를 아무렇게나 쓴 거라서 지금 잘 안 맞추고 있는데 실전에서는 조금 더 대입만으로 풀기 편하게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요걸 뭐라고 부르느냐? 요걸 2번 x에다 뭔가를 대입했잖아. 그지? 그래서 얘를 수치 대입법이라고 불러요. 수치 대입법. 오케이? 그냥 x에다 뭐 대입해서 찾겠다 이거. 자, 이해되셨죠? 그러면 당연히 이런 문제를 풀 때 우리가 항등식 관련된 문제를 풀 때 항상 계수 비교법만 쓸 수 있다. True or false? False. 항상 수치 대입법을 써야 한다. True or false? False. 그런 문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치 대입법으로 풀리는 문제는 당연히 계수 비교법으로도 풀려요. 계수 비교법으로 풀리는 문제는 반드시 수치 대입법으로도 풀릴 수밖에 없습니다. 얘는 항등식의 근본적인 성질을 이용하는 거고. 맞지? 근데 그럼 문제는 뭐야? 언제 뭘 쓰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일 것이냐 이것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을까? 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언제 쓰느냐? 전개가 돼 있거나 혹은 편할 때 또는 편할 때. 얘는 언제 쓰는 거야? 전개가 안 돼 있건 안 돼 있는 경우에 플러스 전개하는 게 되게 짜증나는 경우에 수치 대입법을 써주시면 좋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항등식은 크게 이런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해볼 겁니다. 오케이? 자, 뒤에 이거 가지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38페이지로 한번 가봅시다. 38페이지. 자, 1번 a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3x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c가 x에 대한 무슨 식? 항등식이에요. 자, 그럼 얘는 전개가 되어 있나요? 네. 그러면 이런 거 뭘로 푸는 게 더 효율적이야? 계수 비교법으로 푸는 게 효율적이야. 자, 항등식이니까 이 a랑 뭐랑 똑같아야 돼? 3이랑 똑같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a가 3이에요. b는 마이너스 b랑 플러스 1이랑 똑같으면 되겠네요. b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c는 뭐랑 똑같으면 되겠어요? 마이너스 2랑 똑같으면 되겠네요. 끝! So easy. 그죠? 이해되지? 네. easy. 2번 a x 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b x 플러스 1이 2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c라고 합니다. 나도 되십니까? 네. 자, 이 친구는 전개가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그죠? 전개하기 편해? 불편해? 이 정도면 편하지 않니? 그래요? 아니, 뭐가 없잖아. 그냥 A만 붙이고 B만 붙이면 돼요. 그지?
사실 이 정도는 계수비교법으로 풀어도 금방 풀립니다. 근데 선생님 그래도 전개가 안 돼 있으니까 수치 대입으로 풀면 안 됩니까? 그래도 꽤나 금방 풀리는 문제.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근데 그래도 전개하기 조금 짜증나니까 수치 대입으로 한번 풀어볼까? 네. 자, 양변에 얼마를 대입하고 싶어? 항상 양변에 뭔가를 대입해야 될 때는 0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줄 수 있으면 좋겠죠. 그죠? 그러면 x에다 1 또는 마이너스 1 같은 걸 대입을 해보면 좋겠네요. 그죠? 자, 그럼 뭐부터 해볼까? 마이너스 1부터 해볼까? 네.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여기 얼마 돼? 0. 여기도? 그럼 0은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2 마이너스 3이니까 빨리 계산해볼게. 마이너스 1 플러스 c가 0이다. 아, c는 얼마다? 1이구나. 그죠? 얘는 1이었습니다. 1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1 대입해봤으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해봤으니까 요번에 얼마 대입해볼까요? 양면에? 1 한번 대입해보면 좋겠죠. 그죠? 네. 자, 1을 대입해보면 요거 얼마 됩니까? 0 되죠. 그죠? 네. 자, 그럼 얘는 얼마 됩니까? 2 되죠. 그래서 2b는 여기다가 이제 1 대입하면 2 더하기 3 더하기 1 얼마? 2는 얼마구나? 3이 방식을 쉽게 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A를 알아내야 되는데 맞죠? 네. A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그냥 선생님 하던 대로 숫자 하나부터 집어넣죠. 자, 집어넣기 편한 숫자 아무거나. 여기부터 이제 진짜 본인 마음이야. 저는 2를 집어넣을래요. 2 집어넣으셔도 되고요. 0. 그렇지. 0을 집어넣을래요. 0 집어넣어도 답 나오고. 여기부터는 그냥 본인 마음. 오케이? 근데 조금 여기서 조금 똑똑한 친구들은 A는 결국 뭡니까? 최고 차항의 그치? 네. 2차 항인데 항상 그거보다 최고 차항의 개수다라고 말해주는 게 좋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네. 최고 차항의 개수는 앞으로 계속 찾겠지만 되게 중요한 정보일 때가 많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럼 이쪽에 최고 차항의 개수는 얼마야? A야. 이쪽에 최고 차항의 개수는 얼마야? 2란 말이야. 그러면 A랑 2가 어때야 돼? 같아야겠죠. 그래서 A가 2라는 건 그냥 별다른 수고를 없이 찾을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최고 차항이랑 상수항은 항상 찾을 수 있다면 찾아서 빠르게 비교를 해주는 게 좋아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풀어주면 A, B, C가 금방 구해지겠다. 그 다음에 얘는 셋 더하면 되니까 얼마야? 6이네. 자, 뭐 요런 문제들은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그죠? 네. 근데 요거 하나만 해볼게. 자, 여러분, 여기서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에서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 오케이? 이게 K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자, 그럼 여기서 X는 얼마여야 될까요? 2. 맞아, 2여야 돼. 왜 2여야 될까? 자, 들어봐. 여기서 X의 값에 관계없이라고 그랬죠. 그지? 그러면 우리가 항등식을 따질 때 네. 문자를 몇 개 문자에 관해서 따져. 기본적으로 한 개 내지 두 개에 관해서 따지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러면 x의 값에 관계없이라 그러면 얘는 뭐에 관한 항등식인 거야? x에 관한 항등식인 거야. 맞지? 그러면 x 제외한 나머지는 다 무슨 취급해버려야 돼? 우리가 이제부터는 상수. 그렇지, 상수라고 생각.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미지수야. 변수랑 미지수는 아예 다른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미지수는 분명히 숫자인데 그냥 우리가 모르는 숫자인 거고, 변수는 계속 변하는 숫자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네. 그럼 여기서 내가 방금 뭐라 그랬어? K의 값에 관계없이라 그랬지. 그럼 여기서 문자는 뭐밖에 없는 거야? K. 나머지는 다 무슨 취급? 상수 취급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그래서 X가 얼마일 수밖에 없어요? 2일 수밖에 없다. 이제 X는 뭐가 되는 거니까? 개수가 되고 K의 개수. 그럼 자동으로 X가 2면 얘가 마이너스 4죠. 그죠? Y가 얼마나 돼요? 마이너스 4가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요 문자 구분만 잘해줘도 이런 문제는 날로 먹을 수 있다. 이제 요런 문제가 뒤에 보면 40페이지에 5번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그죠? K랑 X랑 Y가 섞여 있는데
여기 뒤에 뭐라고 돼 있어? 무슨 값에 관계없이? K의 값에 관계없이.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다 무슨 취급해버려야 돼? K 제외한 나머지는 다? 아, 상수구나. 숫자구나. 최소한 이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그렇게 하고 쫙 정리해서 이게 무슨 식이다? 항등식이다 하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납득되셨죠? 괜찮니? 네. 그럼 이제 5번의 문제는 이 상태가 제대로 똑바로 정리를 해놓은 거야? 안 해놓은 거야? 얘네들이 안 해놓은 거야. 미친놈들이죠. 세상에 문자를 저렇게 섞어놓는 놈들이 어딨어? 그지?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써놓은 거야. 예를 들면 x 곱하기 x가 문자야. 근데 a 곱하기 x 플러스 3 이렇게 묶어놓은 거야. 미친놈이지.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x 밖으로 꺼내서 이렇게 써줘야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네. 항상 문자에 관해서 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이 풀어보세요. 실제로 풀어보면 별 문제는 아니니까. 아시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뭐 여기 방금 한 게 사실상 36페이지에 있는 미적계수법이랑 수치대입법이에요. 오케이? 네. 자, 그러면 나머지 정리로 들어가기 전에 요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대표적인 문제를 몇 가지만 풀어보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게 계수의 합 구하기예요. 계수의 합 구하기 41페이지 거 보면 자, 여기부터 슬슬 문제가 빡세지기 시작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지? 해야 돼. 될 수 없어. 자, 이거 좀 지울게요. 자, 여기다 쓸게. 자, 들어봐. 지금부터 하는 거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조금 어려워요. 그래도 할만합니다. 아시겠죠? 자, 어떤 fx라는 다항식이 있어요. 오케이? 네. 자, 이 친구를 내가 쭉 전개해서 쓸 건데 어떻게 쓸 거냐면 an x의 n제곱 플러스 a n-1 x의 n-1제곱 플러스 a n-2 x의 n-2제곱 따다다다 어디까지? a1 x 플러스 a 제곱까지 쭉 나열해서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a 머시기 an-1 이게 무슨 뜻이야? 얘네가 의미하는 게 n차항의 개수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납득되십니까? 네. 개수야, 개수. 오케이? 네. 자, 그러면 항상 많이 물어보는 거 첫 번째, 물론 이 친구 많이 물어보진 않아요. 근데 구하는 데 필요해서. 자, 이 모든 개수들의 뭐야? 무서워. 뭐야? 잠깐만. 자, 다시 해봅시다. 방금 천재지변이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었어. 자, 아무튼 이 모든 개수들을 다 내가 더해보고 싶어요. 오케이? 네. 그럼 이 모든 개수들을 다 더해야 한다라고 하면은 이걸 실제로 다 일일이 구해서 더하는 게 말이 돼? 안 돼? 안 돼. 말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선생님 뭐 x-1을 제곱이면 그냥 다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런 거 풀 때는 되게 의뢰 뭘 물어보냐? 여러분들한테 막 x 플러스 2에 제곱 막 이런 걸 물어봅니다. 이 개수를 일일이 구해서 더한다는 게 말이 될까요? 말이 안 됩니다. 구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기부터는 이런 개수들의 총합을 구하라 그러면 항상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합니다. 자, x에다 뭔가를 대입해서 이런 모양을 이쁘게 뽑아낼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보시면 돼요. 뭐 하면 될까? x에다 뭘 집어? 1. 그렇지. 여기 1 집어넣으면 얘 얼마 돼? an, an-1, an-2 이렇게 쭉쭉 나오겠죠. 그죠? 네. 그래서 얘가 뭐야? 사실은 F1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두 번째 많이 물어보고 뭘 많이 물어보느냐? 자, 여러분들한테 n이 짝수라고 쳐볼게요. 짝수, 오케이? 자, 그러면 짝수 an-2
an-4 그래서 a2 더하기 a0를 물어봅니다. 자, 이거 n이 방금 무슨 수라고 그랬어? 짝수. 예를 들면 한 8 정도라고 생각해보자. 8, 6, 4 이런 식으로 쭉쭉쭉 더해보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네. 그럼 무슨 번째만 다 더한 거야? 짝수 번째만 다 더한 거야. 맞지? 또는 n이 짝수라는 가정하에 하고 있는 겁니다. 홀수일 때도 비슷해요. n-1, n-3, n-5 어디까지? a1까지. 이번엔 n이 짝수였으니까 얘는 무슨 수야? 홀수니까 홀수 번째만 싸그리싹싹 다 더해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자, 요런 거를 자주 구하라고 여러분들한테 시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자, 일단 다 더한 건 알아냈어. 맞지? 네. 그럼 비슷하게 우리가 짝수 번째랑 홀수 번째의 뭔가 차이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맞습니까? 네. x에다 뭔가를 집어넣어서 짝수 번째와 홀수 번째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뭘까? x에 뭘 대입하면 될까? 그렇죠.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전히 요거 짝수라고 쳤을 때 n이 짝수라고 쳤을 때 마이너스 1을 짝수번 거듭 제곱하면 뭐가 나오겠어 당연히? 1. 그래서 an 마이너스 1을 n-1 번째 홀수번 거듭 제곱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마이너스가 그래서 이렇게 붙게 되죠. 그 다음은 당연히 짝수 번째니까 n-2 플러스 마이너스 a n-3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마이너스 a 홀수 번째는 다 뭐가 붙는 거야? 마이너스가. 짝수 번째는 다 플러스가 붙게끔 이렇게 써질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럼 이제 얘네 둘을 가지고 얘랑 얘를 만들어내면 될 것 같습니다. 맞죠? 자, 우리가 만약에 짝수 번째만 남기고 싶어. 그러면 얘랑 얘를 뭐 하면 될까? 더하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너무 뭐가 많아서 약간 혼란스러워요. 자, 일단 들어봅시다. 그래서 얘랑 그러면 AN은 몇 배가 돼? 얘랑 얘를 더하면 AN 2배. AN-1은 어떻게 돼? 네. 없어져요. AN-2는 몇 배가 돼? 2배. 짝수 번째는 다 몇 배가 되고? 2배가 되고 홀수 번째는 다 어떻게 돼요? 사라져버려. 그러니까 결국 더하면 뭐만 남는단 말이야? 짝수 번째만 남는다. 그래서 얘네 둘을 어떻게 하겠다? 짝수 번째만 남길 땐 더하겠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몇 배가 됐어? 짝수 번째 다 몇 배가 됐어? 2배가 됐지. 그래서 얼마로 나눠야 돼? 2로 나눠주면 짝수 번째 초과합니다. 무슨 말인지 되셨어요? 되셨어요? 자, 그래서 F1 더하기 F-1은 정확히 말하면 여기다가 2 붙여서 짝수 번째 합의 2배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두 번째 홀수 번째만 남기고 싶습니다. 그럼 이번엔 더해야 될까요? 빼야 될까요? 빼시면 됩니다. F1에서 F-1을 빼버립니다. 그럼 짝수 번째 AN이 어떻게 돼? 여기서 이걸 뺐어. 그럼 어떻게 돼? AN 사라지죠. 그죠? AN-1은 몇 배가 돼요? 2배가 되겠죠. 네. 얘도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뭐만 남아? 홀수 번째의 2배만 남는 거야. 자, 그래서 F1 빼기 F-1을 2로 나눈 이런 식이 홀수 번째만 남게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되셨죠? 자, 요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짝수 번째랑 홀수 번째만 더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근데 좀 이따가 여기다가 이것만 물어본다라고 하면 맞아 아니야? 아니에요. 여기다가 뭔가 추가로 더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추가로 더 물어보는 건 아주 고정이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그게 뭔지는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문제 풀면서. 아시겠죠? 자, 근데 이거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짝수 번째만 남기고 싶으면 1 집어넣고 마이너스 1 집어넣은 다음에 어떻게 해라? 더해라. 홀수 번째만 남기고 싶으면
1 집어넣고 마이너스 1 집어넣은 다음에 어떻게 해라? 빼라. 그 다음에 2로 넣어. 오케이. 이거 그냥 반쯤 외우고 계셔야 합니다. 시험에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럼 1번 한번 봐보자. 1번. 자, 1번. 그 다음 페이지, 다시 뒷페이지 1번. 자, 네. px가 참 성의 없는 식이긴 한데 1 더하기 2x 더하기 3x 제곱 더하기 6x 5제곱을 뭐 했대? 제곱했대요.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 1번 x 10제곱의 개수를 구해봐 라고 했습니다. 자, x 10제곱의 개수는 얼마예요? 36. 이런 걸 물어본다. 뭐랑 뭐는 쉽게 구할 수 있냐면 아무리 거듭적으로 많이 하더라도 최고 차항의 개수와 상수항은 구하는 게 쉬워 어려워?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죠? 그럼 그 두 가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뭔가를 물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일단 그래서 x 10제곱의 개수는 36이다 라는 거는 그냥 이거 제곱하는 거 아니면 안 나오잖아. x 10제곱 자체가. 네. 그러니까 36이라고. 네. 자, 2번 상수항과 모든 개수의 합. 자, 그러면 이걸 물어본 거잖아. 맞지? 상수항과 모든 개수의 합이니까. 그죠? 그럼 여기다 얼마 대입하시면 돼요? x자리에 1 대입하시면 1부터 6까지 싸그리 싹싹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21이고 21을 제곱하면 440. 441이겠죠. 계산 천천히 하셔도 되고 1부터 6까지를 빠르게 더하는 방법은 알아볼라? 몰라요. 몰라? 이거 가우스 방법 몰라? 가우스 방법. 아, 그러니까 물론 이걸 실제로 1부터 6까지는 겨우 6개밖에 안 되니까 그냥 일일이 더하셔도 되긴 하는데 가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네. 여러분들 레벨에서도 한 1부터 15 정도까지는 다 더해봐 이런 게 가끔 나와 가끔. 그럼 1부터 10으로 그냥 그래봤자 15개니까 선생님 다 더하면 안 됩니까? 하셔도 되긴 하는데요. 그냥 이 정도는 상식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아요. 아시겠죠? 네. 옛날에 가우스라는 수학자 아니에요? 가우스라는 수학자. 가우스라는 초천재 수학자가 있어요. 가우스는 별명이 수학의 왕이야. 얼마나 수학을 잘했으면 그런 별명이 붙었겠어. 그지? 이 양반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어느 수학 선생님이 양아치 같은 수학 선생님이 딱 쉬고 싶은 거야. 수업을 하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가우스가 있는 반에 들어가서 자 얘들아 오늘은 덧셈 수업이다. 1부터 100까지 전부 다 더한 결과를 구해봐 하고 누워서 자고 있었어. 이 사람. 왜? 초등학교 6학년이잖아. 1부터 100까지 일일이 다 더하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니? 그지? 네. 근데 가우스가 한 5분 있다가 선생님 다 풀었어요. 이러고 근데 선생님이 장난치지 마라. 이 계산을 어떻게 5분 만에 다 하냐. 나도 못하는 거. 그래서 가우스가 그렇게 나왔어. 선생님 1부터 100을 더하라고 그랬는데요. 1부터 100을 그래서 다 나열했습니다. 98, 99, 100을 다 나열했습니다. 그러고 나서요 제가 일일이 더하기가 좀 빡세더라고요. 그래서 처음과 끝을 더해봤습니다. 얼마가 나옵니까? 100일. 두 번째랑 그 다음 걸 더해도 100일. 이렇게 더해도 100일. 다 얼마가 나와? 그럼 100일이 몇 개가 있겠어? 100이니까 두 개씩 짝지었으면 몇 개가 나와? 50개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니까 답은 100일 곱하기 50입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5050이 될 겁니다. 라고 가우스가 말했어요. 그렇죠. 이걸 초등학교 6학년 때 알려야 돼요. 이 양반은 대단한 양반이에요. 지금 여러분 나이 때, 아니 여러분보다 1년 나이 많은데 17살 때 소수정리라는 걸 만들어냈어. 여러분 참고로 소수정리라는 거는 제대로 그 직관으로 가우스가 던진 건데 그거 증명하는데 엄청 오래 걸렸어. 그리고 현대 수학을 총동원 해서 증명을 해냈어. 천재예요, 천재. 아무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1부터 6까지 더하라 그랬잖아. 그럼 빨리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야? 1과 6을 더하는 거야. 그럼 얼마지? 7이죠. 7은 총 몇 개가 있겠어? 그러니까 7이 총 몇 개가 있겠어? 6개니까 그치? 그래서 3, 7은 21이다 라고 빠르게 계산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연속된 숫자를 더해야 되는 상황이 종종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는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오케이? 간지나네. 어? 간지나네. 그렇죠. 이걸 전문용어로 등차 수열의 합이라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모르셔도 돼요. 자, 아무튼 1번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21의 제곱 그냥 천천히 계산해줘도 돼요. 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니? 2번. 자, 2번 같은 애들 본격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친구들이에요. 자, 2번.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를 세제곱했다. 그래서 이걸 a0부터 a0 플러스 a1x 플러스 따다다다 a5 x5제곱 플러스 a6 x6제곱이 x에 대한 무슨 식이다? 항문식이다. a0 더하기 a0 더하기 a1 더하기 a3 더하기 a5는 얼마니? 하고 물어봤어요. 그죠? 네. 그러면 약간 거슬려. 뭐가 거슬려? 내 눈엔 이 a0가 너무나도 거슬려. 그렇지 않니? 왜? 이 a0만 빼면 나머지 다 무슨 번째야? 홀수 번째야. 그죠? 네.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홀수 번째랑 짝수 번째를 다 더하라고 물어보면 그건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이거 하시면 돼요. 그죠? 네. 근데 문제는 a0 때문에 얘네는 홀수 번째만 있냐 하고 물어봤을 때 그 대답을 할 수 없어. 맞지? 그러면 이런 꼬다리 하나는 그냥 어떻게 하는 거야? 나중에 보는 거야. 끊어서. 오케이? 얘부터 한번 계산해 볼게요. a1 더하기 a3 더하기 a5 즉 홀수 번째들의 총합을 구할 겁니다. 그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 이걸 일일이 다 전개해서 찾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있긴 있죠. 엄청난 노가다를 하면 할 수 있어. 그지? 네. 근데 난 그렇게 풀라 그러면 그냥 때려쳐. 하기 싫어. 그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방금 알려준 방법대로 x에다 뭔가를 대입해서 찾을 생각을 하셔요. 맞죠? 네. 여기다 얼마 대입하고 1 대입하고 마이너스 1 대입한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더하라고 빼라고 홀수 번째니까 빼면 된다고. 그죠? 오케이? 정리해서 적어 놓으세요. 앞에서 이따 검사할 거야. 알겠지? 자, 아니 좀 이따가 적어. 알겠지? 일단 자 그럼 봐봐. 여기다가 1 대입하면 얼마가 되겠어? 1 대입하면 1, 2, 마이너스 2 얼마죠? 1이죠. 1이죠. 1의 세제곱이죠. 그죠? 네. 그러면 a0 더하기 a1 더하기 a6까지 싸그리 싹싹 다 더한 게 얼마란 얘기야? 1의 세제곱이니까 1이란 얘기야. 맞지? 처음이니까 다 써줄게.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얼마를 대입해 보셔야 된다고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셔요.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그래서 1. 마이너스. 그치? 마이너스 3이지? 마이너스 3을 세제곱했으니까 얘를 여기다가도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면 a0 마이너스 a1 플러스 a2 따다다다 해서 플러스 a6까지 이렇게 홀수 번째 앞에 마이너스 짝수 번째 앞에는 플러스가 붙어서 이렇게 써질 겁니다. 맞죠? 이게 얼마야? 마이너스 3을 세제곱했으니까 마이너스 27 맞죠? 이 둘을 가지고 뭘 만들고 싶다? 이 홀수 번째만 남겨보고 싶다. 자 그럼 이 둘을 더하면 됩니까? 빼면 됩니까? 빼요. 그렇죠. 빼야 되겠죠. 빼면 2a1 플러스 2a3 플러스 2a5가 얼마다? 아 여기서 얘를 뺐으니까 28이구나 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맞죠? 그럼 a1 더하기 a3 더하기 a5는 얼마가 돼요? 양변에 얼마 나눈? 2로 나눈 14가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맞지? 자 그럼 이제 이 꼬다리로 붙어있는 a0만 구하면 될 텐데 a0는 의미하는 바가 뭐지? 상수항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뭔가를 물어보겠다라고 한다면 뭐밖에 안 물어보냐면 대부분 상수항이랑 최고차항밖에 못 물어봅니다. 왜? 상수항이랑 최고차항 구하기가 쉬워요. 쉽거든. 그래서 물어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네. 그래서 여기에 이거를 전개한 상수항은 얼마야? 마이너스 8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간단하게 우리가 알아낼 수 있어요. 마이너스 2를 세제곱한 것만 상수항이에요. 맞죠? 네. 그래서 이 a제곱은 얼마다? 마이너스 8이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내면
요걸 계산해서 얼마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6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실제로 다른 거 가지고 여기 이 중간에 있는 거 가지고 장난질은 쳐 안 쳐? 못 쳐요, 정확히 말하면. 치면 여러분들은 못 풀어요. 그러니까 이런 세제곱, 네제곱 이런 식을 똑바로 전개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애초에 2단원이 아니라 저 뒤에 확 통과서 2한계수. 여러분들한테 중간에 있는 거 가지고는 절대로 장난 안 쳐. 그럼 뭘 가지고 장난쳐? 상수항이랑 최고차항 가지고는 뭔가 장난을 치면 총을 그냥 벌 수 있으니 부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자, 나머지가 거의 다 이런 패턴이야. 네, 이런 패턴인데 여기서 내가 조금 문제를 많이 넣어놨는데 자, 그 다음 거는 3번은 보시면 이번엔 뭐만 더하란 거야? 짝수. 짝수 번째만 더하란 건데 이상한 거 빨리 눈치채야 돼요. 뭐랑 뭐가 없어요? A0이랑 A30. 집이 없죠. 그지? 이거 따로 구해서 뭐 하라는 얘기야? 짝수 번째 하면서 빼버리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똑같지. 장난질을 하면 뭘로 쳐? 최고차랑 상수항으로 적게 못 쳐요. 이거 왜 장난질하면 돼? 틀려. 너네 못 푸는 거 아니야. 오케이? 선행 안 푸. 납득이 되셨어요? 네. 자, 3번은 풀어드리진 않을게요. 그냥 이거는 예시로 넣은 거야. 자,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장난질 칠 수 있는 거. 4번 보시면 또 다른 장난질이 나옵니다. 뭔가 이상해. 뭔가 이상해. 뭐가 이상해? 더할 거면 짝수 번째를 다 더하고 더할 거면 홀수 번째를 다 더해야지. 왜 얘는 A5, A7, A9만 더하고 A6 더하기 A8 더하기 A10만 더하라고 했을까? A5 아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들어봐.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항상 뭔가 이상한 장난질이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 첫 번째 상수항이랑 최고차항 가지고 장난을 칠 확률이 높고, 그 다음 두 번째 그 다음으로 이상한 친구가 있다면 항상 뭘 확인하면 되냐면 최소 차수를 확인해 주면 좋아. 이 전개했을 때 최소 차수. 자, 생각을 해봐. px가 x 곱하기 x 플러스 2잖아. 그지? 네. 이 친구를 5제곱을 하면 차수가 가장 낮은 항의 차수는 얼마겠습니까? 그렇죠. 5차 항이겠죠. 네. 그러면 당연히 5차 항이 됐다는 얘기는 그 밑에 A4부터 A0까지는 싹 다 얼마란 얘기예요? 0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해서 계산을 해봤자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추가로 내 맘대로 여기다 붙여도 돼 안 돼? 붙여도 된다. 그렇게 해서 붙여서 생각하면 A3 내 맘대로 붙여도 돼 안 돼? 되죠? A1 내 맘대로 붙여도 돼 안 돼? 되죠? 왜냐면 어차피 플러스 0 하는 거니까 의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사실상 모든 홀수 번째 계수의 합이라고 생각해도 돼 안 돼? 된다는 거야. 그럼 이렇게 풀면 돼. 그 다음에 A6, A8, A10도 마찬가지겠네요. 그죠? 사실상 뭘 물어본 거야? 짝수차 항의 총합을 물어본 거야. 왜냐면 A4, A2, A0는 생략되어 있지만 걔네가 어차피 싹 다 0이기 때문에 다시 더하든 말든 영향이 없거든. 그래서 짝수 번째는 그냥 이렇게 더하면 되겠죠. 더하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네. 이런 거 가지고 장난질을 하지. 자, 그럼 이 문제에서 정말 극강의 장난질을 주고 싶어. 내가 나보고 이 문제를 내라고 했어. 그럼 나면 여기다가 A5를 뭐 2번 더한다든지 그런 짓을 할 것 같아. 왜? A5가 차수가 가장 낮은 항이잖아. 그지? 차수가 가장 낮은 항은 그냥 어떻게 구하면 돼? 이 문제에서는 얼마겠어? A5가 얼마겠어?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이거 3초 안에 답할 수 있어. 얼마야? 30. 그렇지, 32라는 걸 쉽게 알아낼 수 있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돼? 요거 외에 장난칠 만한 요소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장난치면 그냥 틀리세요. 왜 30이에요? px가 x제곱 플러스 2x잖아. 네. 전개하면 이걸 5제곱했어. 네. 최저차는 뭐야? 얘를 5제곱한 거겠죠. 네. 2의 5제곱은 얼마야? 아, 그걸 모르겠어. 2의 5제곱이 32예요. 아 그래요? 2를 5번 곱하면 30이에요. 그래서 이걸 쉽게 알아낼 수 있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네. 이런 식의 장난들을 칩니다. 난이도가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물론 일반고에서 자주 나오는 패턴이냐? 뭐 그런 그 정도는 아니에요. 이거는 어려운 시험이 어려운 학교. 지금 4번 같은 문제. 오케이.
그다음에 뭐 이 뒤에는 그냥 하지 않을게요. 이거는 네. 이제 뒤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근데 요것만 언급을 할게. 요것만. 자, 뒤에 몇 번 해볼 거냐면 우리가 8번 한 번만 해볼게요. 8번. 45페이지 8번. 자, 8번을 보고 우리가 이 문제가 공수 1을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전에 선행을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이 문제가 똑같은 게 뒤에 나오잖아. 그지? 그거 뭘로 풀어? 이거 나머지 점 여러 번 써서 풀잖아. 그지? 자, 근데요 8번 같은 문제를 맞췄을 때 그렇게 풀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넣어놓은 거야. 무슨 말인지 지금부터 설명을 해줄 테니까 들어봐. 자, 그 원래 풀이 잊어버려. 알겠지? 그러니까 그 원래 풀이가 나쁜 풀이가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거보다 훨씬 빠른 풀이가 있었어. 자, 8번을 봤을 때 A, B, C, D를 직접 구하라면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구할 방법을 뒤에서 배워요. 뒤에서. 뒤에서 배워. 알겠지? 네. 근데 지금은 몰라. 근데 그 상태에서도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자, 왜? A-B 플러스 C-D를 계산해봐 라고 했잖아. 그럼 이거 결국 뭔 짓을 한 거냐면 개수들을 가지고 더하고 뺀 거야. 맞지? 네.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건 뭐야? 이걸 직접 계산해 봐야겠다. A, B, C, D를 직접 계산해 봐야겠다야? 아니면 X에다 뭔가를 대입해서 찾아야 돼. 그럼 X에다 뭘 대입하면 이런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1이면 다 사라지면서 안 돼. 그 비슷하긴 한데 지금 이 오른쪽 우변 상태에서 네. X에다가 2 집어넣으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는 찾을 수 있겠지. 근데 이렇게 교차로 돼 있으려면 X에다 얼마를 집어넣어야 될까? 0. 그렇지. 0 집어넣어. 그럼 0을 집어넣으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8번에서 간단하게 계산만 빨리 해볼게. 자, 좌변에 0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6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어요. 네. 계산. 그리고 우변은 뭐가 된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어요. 마이너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C 플러스 D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맞죠? 네. 지금 얘 뭐만 뒤집으면 돼?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과 비해서 그 양변에 뭐 곱해줘? 마이너스. 그럼 답이 얼마야? 끝. 이렇게 구해야 된다. 개수들을 가지고 뭔가를 할 때는 절대로 가장 먼저 할 작업이 뭐가 되면 안 돼? 직접 구하겠다가 되면 안 돼. 일단 뭐부터 해보고 대입해서 만들 수 있나? 부터 빠르게 찾아보고 대입해서 못 만들겠으면 그때 뭘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직접 구해봐야겠네. 어쩔 수 없네 진짜. 이걸로 넘어가야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네. 이게 항상 사고 패턴이 돼야 돼. 그래야지 이런 문제를 빠르게 처리하고 남들보다 문제를 빠르게 치고 나가면서 풀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8번 같은 거를 그래서 넣어봤어. 이런 개수들의 합을 구하라는 걸 직접 구할 생각. 물론 이 문제 직접 구할 수 있는 거 알아. 이거 조울제법 여러 번 쓰면 직접 구해지는 거 아는데 나도 그렇게 하지 말라. 뭔 말인지 이해됐죠? 네. 그러면 만약에 어떤 상황이면 예를 들면 이게 똑같은 문제인데 구하라는 게 AB-CD를 구해봐 이렇게 바뀌었어. 그럼 이건 직접 구하셔야 돼. 어쩔 수 없으니까. 대입해서 만들 수가 없잖아. 그지? 근데 이런 식이면 절대로 그거부터 생각하면 돼. 오케이? 이거 하시려고. 이거 잠깐 넣어놨어.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맞아.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AN A0 이게 나와 있으면 다들 개수의 합벌한 문제구나. X에다 뭔가를 대입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미리 하셔요. 당연히. 근데 이렇게 ABC로 되어 있으면 그 생각을 잘 못하는 거. 그지? 근데 ABC로 되어 있어도 이건 무슨 수야? 개수들이야. 개수들의 합을 물어보면 이쪽부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고 계셨죠? 자, 여기까지 하고 열심히 했으니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나머지 정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